분들이 뜻을 모아 하나라라는 민간 순수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용산 하나로에는 120명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용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용산구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어 용산구민과 우리 하나로 회원들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집회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하시는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와 그 친구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우리 하나로 회원 모두가 정성을 모아서 오늘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정성이지만 이 정성을 통해서 경북 주사파와 맞서 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이 정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하나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기 후원금 전달식은 없었지만은 나라사랑 고교연합에서 저희 집회에 사용 안 하고 후원금을 1000만원을 준비를 하셨고 그 중에 500만원을 지난주에 저희 신자유연대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신자유연대 스태프들 열심히 해서 맡은 바 소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저희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어깨 무겁게 생각하고 허튼데 돈 안 쓰고 꼭 집회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에서 굉장히 요즘 핫한 당이죠. 자유민주당 대표님이신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이재명 규탄해 주시기 위해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려서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많이 질문을 받는 삼각지역입니다. 마플 집회 온다고 하네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으면 좀 어떻게 돼가는지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거 말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여러 번 있겠는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는 언제쯤 구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2건입니다. 재판부 2군데에서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2022년 9월에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에서 재판 중인데 범죄 사실은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를 하는 중에 첫째,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를 자신이 성남시장일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각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3일에 첫 재판이 있었고 그 후 격주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저 우산이 고 김문기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와 고 김문기 아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허위 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공문 등에 의해서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조만간 모두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이재명이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도 상실되고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 상고를 하는 방법으로 확정을 지체시키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판 중인 사건으로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병합돼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2023년 3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 2부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업 수익 9,606억 원 중에서 7,886억 원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수입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공사에다가는 4,895억만큼 손해를 끼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건은 내부 정보를 흘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11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관내기업의 인허가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해준 대가로 총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다 기부해 가지고 제3자 뇌물 수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뇌물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뇌물죄에 해당돼 가지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거기다가 수뢰액에 133억 원의 2배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이재명은 자신은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장동 5인방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영, 이 사람들이 전부 순순히 진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은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도 두 가지인데 먼저 대북 송금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한테 줄 엄청 뇌물을 많이 와요. 북한에다 갖다 줘서 제3자 뇌물제공 그러니까 특가법상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무의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해당이 되고 또 벌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경과가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019년에 쌍방울 김성태 의장이 800만 불을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불을 보냈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신 보낸 겁니다.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300만 불을 보냈는데 이것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보낸 겁니다. 이재명은 이 800만 불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평화부지사 이화영도 그동안 이재명과 말을 맞춰왔는데 최근에 이화영이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이재명에게 사전 도구를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또 밖에 나와서는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쨌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 쓰여질 겁니다. 김성태는 이 사건 경과를 보면은 2018년 11월에 경기도가 약속을 불이행했다고 북한에서 그걸 불평을 말하니까 자기가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2019년 5월에 이재명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장 김영철에게 경기도 경제실찰단 초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이재명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을 받은 김성태가 북한 리오남에게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 꼭 좀 협조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오남은 이재명이 방북하려면 벤치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필요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거액을 요구했는데 300만 달러로만 타협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 중인데 범죄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만간 정진산 실장과 김용천 부원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이재명을 조사한 다음에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는 로비스트로서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을 영입을 했습니다. 김인섭이는 이미 이 건으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섭은 정진상에게 청탁을 해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남 도계공을 사업에서 배제를 해가지고 그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200억 원의 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건너가기로 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정동 사건으로 구속되다가 보석 중인 정진상 실장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다음에 바로 이재명도 소환 조사해서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언제 구속되겠나? 검찰은 지금 수사 중인 두 사건을 병합을 해가지고 국회 휴회 중인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국회 개회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최고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중으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부인 김혜경과 함께 법인카드 이용한 사건도 있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어서 구속이 되면은 이 사건들도 추가로 조사해서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이재명과 지은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보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영주 변호사님. 네, 아주 긍정적인
이 소식을 전달해 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우파 진영의 최고의 입담꾼이신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또 이재명 규탄을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강태풍입니다. 여러분 손 들어가지고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하무라비 법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tooth for tooth, eye for eye, 이것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형수를 남김없이 처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라고 하는 칸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죽을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사형수를 남김없이 처형해야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고 문재인을 반드시 깜빵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가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볼이 죽고 얼이 죽고 우리 마음이 죽으면, 그리고 귀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으며 안중근은 죽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왜 살아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국심으로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수조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강태풍 역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마음속에 살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며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광화문 광장에 20만의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의 동상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원래 당대표에 나갔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가 두려워 그야말로 비겁한 짓으로, 야비한 짓으로 저를 막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국민들이 있는 한 저의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저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은순 여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법정 구속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징역이 1년입니다. 1년이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조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1심에서도 징역 1년이었는데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1심과 달라진 것은 2심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76세의 노령이므로, 그리고 사문서를 의존했다는 점은 자백했으므로 얼마든지 이것은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집행유예를 시키면서 어떻게 징역 1년에 그것도 일부를 자백했으며 사정 변경이 있었으며 그리고 76세의 노인을 법정 구속을 시킨단 말입니까? 과거에 한명숙이는 9억 원을 내부를 처먹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최가옥이는 1심에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1월에 기소가 된 사건인데 지금도 최가옥이는 국회의원을 헤쳐먹고 있습니다. 황운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잘 헤쳐먹고 있습니다. 그런 경찰청장의 지휘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자들은 지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도 구속되지 않았고, 송영길도 구속되지 않았고, 김명수도 구속되지 않았고, 정말 더러운 자 중에 더러운 자인 권순일도 구속되지 않았으며, 최가욱도 구속되지 않았고, 황운하도 구속되지 않았고, 박영수도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이도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하고 1심을 3년 6개월을 끌었으며 지금도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희도 구속되지 않았고 조원희도 구속되지 않았고 어떤 놈이 구속됐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검찰총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동훈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한동훈이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문재인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1년 안에 300명의 우파를 구속시켰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서 구속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구속을 시키는 것이 좌파인데 우파는 뭐라고 있습니까? 더럽고 비겁한 자들이 직을 차지하고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배지나 달고 다니면서 나 잘났다라고 애해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용산의 참모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의 내각의 관료라고 하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다면 들어가자마자 이준석이를 제명하고 유승민을 징계했을 것이며 바로 기강을 세워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천명하고 그래서 정말로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천 주고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공자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무신분립이라 말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의 국민의 신뢰 위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와 식량과 백성의 신뢰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무기를 먼저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끝까지 백성의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용산에 말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힘에 말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꼼수 쓰지 말고 비겁한 짓 하지 말고 양아치 짓 하지 말고 네가 그래봤자 30년 후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기를 네가 30년 더 산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래봤자 30년 후에 죽어 자빠질 것이며 실제로 썩어 빠질 것이며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국민의 마음속에 살고 역사 속에 사는 길을, 이순신 장군의 길을, 안중근 의사의 길을 이렇게 가는 정치인이 제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료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말입니다. 저 강신업이는 내년 국회의원에 나갑니다. 국힘에서 저를 내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를 지지한다면 저는 어떤 당으로 나가도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이며 싸그리 쓸어버릴 것이며 더러운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 지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좌절됐다고 해서 제 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꿈은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역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승리하라. 대한민국. 네.
시원한 연사해주신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최고의 저격수 담당 일진, 우리 우파 진영의 가장 이재명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사랑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지금 구속이 안 돼서 많이 속상하시죠? 네. 아유, 비 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야, 저도 이렇게 고생인데 뭐 어르신들은 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재명의 성남시 그 분당구에 있는 집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이놈이 그 인천 계양 을로 도망갈 적에 집을 판다고 했었죠, 여러분? 여러분, 그 집 팔았을 것 같습니까? 안 팔았을 것 같습니까? 안 팔았겠죠. 그 새끼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새끼가 그거 팔았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팔지도 않았고요. 보니까는요, 전세도 안 나 있고요. 거기에요, 채권 채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갈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팔겠다고 그랬죠? 이재명이 그 60평대 정자동에 있는 그 60평대 아파트를 IMF 때 샀습니다. IMF 때 그게 3억 5천에 샀는데 지금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가 상값에 내놓으면 그거 안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산 3억 5천에 그거 내놓으면 안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모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작년인가 재명이한테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초박궁이 나와서 재명이 어디 갔냐 이랬더니 그 인간을 왜 여기서 찾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뭐 제가 볼 적에는 부부가 이제 지금 쇼윈도 부부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온 사방을 지금 다 싸질러 돌아다니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게 죄가 없는 줄을 알아요. 지금 이 싸지른 똥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져가지고 이거 천하의 막장 진짜 정가사범이라서 얘 지금 제명이 하나 끌고 가면 뭐 총선을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 제명이 같은 놈 하나를 가져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은 후보가 나오면 총선을 못 치르는 겁니까? 그럼 막장 하나 가져가지고서는 질질 끌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당이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모도 지금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속돼야지 될 인간들은 구속이 안 되고 지금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 지금 저의 제가 김사랑 작가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저의 장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이러면서 와서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최 누구가 구속됐는데 메롱메롱 이러면서 이 돌대가리들이 최 땡땡이가 구속되면 이재명이는 구속이 안 될 줄 알고 저 지랄들을 하는데 본때를 보여줘야지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싸지른 죄가 얼마나 왔습니까? 성남FC, 대장동, 위례신도시, 힐튼호텔, 그리고 성남의 요지란 다 팔아먹고 거기다가 여자 문제 그거는 제가 그 사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추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런 막장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인데요. 이거 지금 구속을 안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있잖아요. 정말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구속 안 하고 지지율 오르겠습니까?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파도 깨끗하니까 이건 못 집어넣는다. 얼마나 집어넣을 게 없으면은 맨날 압수수색만 하느냐. 저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구속은 못하고 왜 맨날 압수수색만 하네요. 압수수색해서 나온 거 있냐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압수수색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대가리 한 놈 들어간 놈이 있습니까? 지금 장하성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들어갔습니까? 박영수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최강욱이 들어갔습니까? 조국이가 들어갔습니까? 조국이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마누라 지금 깜빵 들어갔는데 그 철봉하는 새끼가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런 놈이 지금 분당 뭐 관악구로도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요 우파 알기를 개 돼지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똑바로 알고서요.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좀 대가리 한 명 좀 집어넣고 조지고 찍고 발기고 아주 그냥 팍팍 뭐를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우리도 좀 지지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 우리만 믿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 보여줘야지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가사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정가사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예,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어르신도 고생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재명 관련 좋은 말씀 해주신 김사랑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호하기 전에 앞서 그 아까 저희 말씀해주신 사드 관련해서 그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 가시기 전에 서명 운동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삼각지 최고의 가수이시죠. 우리 이면희 가수님을 모시고 저희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도어 진창을 안 하고 노래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발사! 소리세요! 오늘도 대한의 딸 개그 깃발 휘날리며 애국가 부르리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자유대한 지키리 대한의 태극깃발 나의祖国이여 영원하리 우리의 자유 위에 하나로 우리 함께 나가자 나의 자유 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나의 자유 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이재명 부서 내일은 대한의 아들 태극깃발 휘날리며 자유대한 지키리 대한의 태극깃발 나의祖国이여 영원하리 우리의 자유 위에 하나로 우리 함께 나가자 나의 자유 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나의 자유 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나의 자유 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열창을 해주신 이면희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님께서 아주 재밌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성상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상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이 7월 27일 평택에서 주한미군 기지 둘레 23km를 싸고 담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왜 담을 넘냐? 주한미군은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담 넘으면 총으로 쏘니까 야 미군이 총으로 쏘았다. 그래가지고 또 선전선동하고 MBC 노영방송 MBC KBS가 선전선동하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윤석열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내전을 일으키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면은 그리고 또 전국에다가 중국산 마약, 펜타닐 혹은 뭐 탄저균 이런 것들 쭉쭉쭉 뿌리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 주고 자빠지게 만들고 야 여기 전염병이 퍼지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런 여론 만들고 그런 거 하려고 그 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여기 고영주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도 오셨던데 제가 평택 쪽에 쭉 가보니까는 오다가 돌아보니까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 그 담장 23km 둘레에다가 자유민주당에서 평화협정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이재명과 개딸들은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라고 현수막을 갖다가 100장을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이 오니까 삼성반도체가 왔다. 주한미군 평택 미군기지 철수하면은 한국경제, 평택경제 폭망한다. 그런 현수막도 있고 거기 주변에 완전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 비 오는 데에도 가가지고 그 자유민주당 그분들이 그 당원분들이 그 현수막을 붙이는데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문재인이 하나 수사도 안 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은 문재인이를 수사하라고 했더만은 수사하라고 말한 최수영 공작관 전 국정원 공작관을 갖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모욕죄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 나라에서 국정원장 모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서버를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비밀들을 국정원 비밀들을 다 좀 공개를 했는데 그거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힘을 좀 보여줄 게 자유민주당을 지지해가지고 거기를 1단위로 밀어 올려버리면은 고영주 대표가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않겠습니까? 구속하라고 압력을 넣겠죠. 우리 국민들도 열받으면은 갈아엎고 들어엎고 야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 집에 꺼져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안 됩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하다가 대통령 2명이 감옥 갔고 지금 또 대통령 장모도 감옥 가고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하면은 또 감옥 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고 갈아엎자 종북 주사파 친중 정치인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줄 서가지고 왜 우리가 노비 조선 말기의 노비들처럼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 줄 서가지고 찍어주고 합니까? 여러분은 노비가 아니고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줬습니다. 1946년 5월 10일 자유총선을 통해서 노비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한 표를 다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건국하는 그 시점부터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지랄 발광 연병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를 갖다가 핵폐수라고 하고 저러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1946년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공작 자금으로 쓰다가 미군한테 미군정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구속될 처지에 딱 놓이자 전국 노동자 평의회 전평이란 동원을 동원해가지고 1946년 9월달에 전국에서 총파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구 10월 폭동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했냐? 정부에서 쌀을 배급해 주기로 했다. 쌀 받으러 대구 시장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정부에서는 쌀 배급하기로 한 적 없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정부를 깨부수자 하니까
경찰들이 막죠. 막으니까 경찰 총을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노당 후손들이 대구 의대에서 콜레라로 죽은 시신을 갖고 와가지고 노제를 지내면서 저게 어저께 경찰이 쏘아가지고 총으로 쏘아 죽인 시신이다. 우리도 경찰을 죽이자.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대구 시월폭동이 일어나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천 명의 경찰 무고한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입니다. 박헌영이가 다시 살아난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지금 구속될 것 같으니까 나라를 들어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노당이 다시 살아난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전국 노동자 평의회 전평 공산주의 조직이 살아난 게 그게 민노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김기현 국정원장 이 새끼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민노총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서훈 국정원장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문재인이 하나 USB 수사 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쫄보 새끼를 갖다가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르세요. 자르면 되지.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할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1차장 하다가 좌파들이 공격해가지고 날라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그 양반이 이석기를 추적해가지고 결국 구속시켰고, 한진중공업 사태 희망버스를 전부 다 틀어막았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심상정, 노회찬 등 그 불법 집회하러 한진중공업에 왔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룻밤 유치장에 쳐넣어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콩밥을 먹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지금 좌파들 정권에서 5년 동안 감옥 가 있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사면 복권시켜주고 국정원장 앉히면은 경찰도 때려잡고 경찰청장까지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까지 했습니다. 경찰대 1기고. 그러면 경찰도 확실히 휘어잡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부도 확실히 휘어잡을 수가 있고, 종북 주사파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북 주사파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경찰청장에 앉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앉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몸보신하고 있고, 여기 가서 비비고 저기 가서 비비고 눈치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 방송 우리 지금 저 용산에서 보고 있겠지만은 다 바꾸십시오.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은 다 집에 가라고. 국민들이 월급 혈세 내가지고 월급 주는 게 아까우니까 다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범죄자들 하나 못 때려잡고 남노당 후손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거 하나 못 때려잡는 것들이 무슨 국가의 비밀 조직이고 무슨 국가의 경찰청이고 무슨 국가에서 대통령 지금 놀이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번에 더 이상 욕먹기 싫으면은 민주당 확실하게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USB 수사하시고 대북송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우리 속을 속 시원하게 아주 뚫어주신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국정원에서 지금 뭐 북한 쪽 관련 뭐 방첩 부대를 뭐 없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님이신 이혜경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소하시죠? 네, 저는 서울 교육사랑 학부모연합이라는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부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력한 현수막 앞에서 말씀을 함께 공유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단지를 좀 가져와서 나눠드렸는데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못 받으셨을 거는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고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것을 저도 참 알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꽃다운 교사의 죽음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아직 죽음의 정확한 요인은 수사 중이지만 이제까지 모든 국민이 우려했던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상황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모든 국민들은 교육이 죽었고 사명감 있는 교사를 죽였고 교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현수막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궁극적 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학습지도 곤란과 기초학력 미달 급증과 교권 추락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0년 이상 학교 내에서 교묘하게 대다수 학부모도 모르게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게 진행된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악법인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쉽게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말씀드리자면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교 관계자, 엄마 아빠를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이 사람에게 신고하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교실에서 양말을 신으라고 홍계하는 것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영어 시간에 숙제 안 한 학생에게 혼냈다가 배래 교사가 항의를 아이에게 받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신고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으름장을 놓는 학생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았으나 교사는 이 학생인권 조례 등의 규정으로 인해 때리는 아이에 대해 맞기만 할 뿐 아이의 손목을 잡거나 하는 등 제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조례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 요즘 심각한 이 마약, 그리고 담배, 주류, 음란물, 흉기 등을 학생이 가져와서 교실 내에서 소지를 해도 사실상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총도 학생 소지품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4월에 강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두르고 여학생을 중상에 입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생 아이는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러한 흉기를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사생활의 자유로 치부되어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도 제지할 수 없으며 수업 중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까지 나오는 현실이 된 그러한 교실 붕괴가 와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현재 좌파, 진보, 카르텔, 도의원 교육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번 교사 사망 사건을 오히려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학부모의 갑질이라면서 갑질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봉분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조례가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조례에 규정된 차별받지 않을 규정 때문입니다.
이 조항 규정이 들어있는 21가지 학생 권리를 반대하고 비판하면 혐오 표현 차별이 되어 금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또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황을 좀 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